안녕하세요. 카멜레온 주식회사 안동환입니다. 어, 저번에 전자책 글 올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생각도 하고 추가적으로 막 하려 하다가 역시나 또 저를 알기에 저는 안 했지만 오늘 또 삘이 받아서 이렇게 전자책을 쓰려고 동영상을 켜고 있고 오늘은 미리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짧을 수도 있고 얼마나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한글 키고 있고 저번에 한 거 이어서 좀 적었거든요. 그때가 일주일 전에 봤었을 때 아마 제가 문제 해결해 줄 저의 방안 쓰기 전까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1탄을 보고 와야지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니까 15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아마 막 제가 편집도 안 하고 올려가지고 중간에 막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막 텀도 있고 이래서 지루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히 딱 있거든요. 같이 하는 느낌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도 딱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한글이든 메모장기든 키고 유튜브를 켜서 글청개님의 전자책 다마고치 2화 영상을 틀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서 시너지 일으켜서 잘 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으니까 원래라면 뭐 실시간으로 하면 더 좋긴 좋은데 아직 뭐 저야 실시간 틀면은 사람도 오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영상으로 올리니까 그 보면서 하고 중간중간 텀도 많고 뭐 얘기도 길어지고 이래요. 그럴 때 뭐 저 말에 시간 낭비한 집중할 필요는 없고 그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바들 글로 적으면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계속 이어서 좀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독자는 현재 어떤 풀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나 해서 실행력이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실행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실행을 할까? 그리고 작심삼일인 문제. 평범한 집안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 적었었고 그 다음에 아무튼 문제를 해결해줄 안동님 방안. 어떻게 진급을 잘할까에 대해서는 일단 적어놓은 거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어, 군 장교들 진급을 잘할까에 대한 거 중간만 가면 돼요. 너무 튀면 안 되고 만약에 튄다고 해도 인정을 받으면은 더 시너지가 일으켜서 더 우뚝 솟을 거고 뭐 그거에 대한 파생되는 거 기본에 충실하는 거. 군생활하면은 진급 평가 요소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났던 것들을 적었었는데 우리가 체력 지정하는 거, 팔굽 윗몸 오래 달리기예요. 그리고 뭐 성폭력 위수 교육 이런 거 받는 거 그냥 가서 교육 받으면 돼요. 그리고 평정 중요하거든요. 내 상급자가 나를 평가해 주는 거를 군대 용어로는 평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하는 거, 상급자의 관계, 각종 훈련에서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너무 구체적으로 가면은 내가 지금 전자책을 쓰려고 하는 건 거지 어, 그거에 대한 일목요연 큰 틀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상세적으로 들어가서 막 뭐 군대를 위한 독자들을 위한 그런 지금 타겟팅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진급 잘할까? 인정받는 속의 주요 주책 맞기 뭐 이런 거 적었었고 어, 요지는 각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자기가 원하는 거 뭐 있는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거기서 나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지 하면서 또 인터넷 찾고 뭐 하면은 일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숲을 먼저 좀 일어 놓은 다음에 나무를 보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했고, 뭐 또 뭐가 있노? 네, 제가 막 일주일 전에 막 적다가 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뭐 상하급자 사이 중간 위치에서 나의 역할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하급자의 이해시키기 이런 거는 해결하는 건 거고, 월급은 그대로 의지가 떨어진다는 이런 문제는 마인드 세팅이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목표를 어떻게 정할지 수치를 생각하는 거고, 거절 멘탈 나갈 시에는 가장 행복한 것 하는 것, 뭐 등등 아무튼 여기까지 적었었고,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가 안 됐네. 그래서 저는 저의 방안에 대해서 공부할 게 많을 때 뭐부터 할지에 대한 문제에서 정리하기라는 해결을 하고 컴마라고 끝냈었거든요. 여기 보면 적혀 있어요. 여기 지금 커서 보이나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정리 여기 여기 보이죠? 정리하기 어디 있나? 여기요. 여기까지 했다는 거. 이렇게 있고. 지금 주말 알바하고 와가지고 너무 더워서 머리가 헝클어졌네요. 그 다음 거를 이제 적으려고 해요.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전자책 완성을 위한 또 한 단계를, 한 걸음을 또 내디뎌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요. 뭐야 이거? 또 한글이 너무 꾸려. 됐다. 뭐야? 그치. 공부할 게 많을 때 뭐부터 할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떤 거? 정리하기는 우선순위 정하기. 이런 거 하고, 공부할 게 많을 때 뭐부터 할지, 그 4가지 매트릭스인가 뭐 그게 있거든요. 중요하면서 급한 거,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거,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저도 이거 다 예전에 책 읽고 하면서 배워둔 거예요. 유튜브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또 귀찮아지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 길어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 힘든 거를 같이 으쌰으쌰 해 나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안 보고 나가는 거면 저의 능력 부재기도 하고,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지 부족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4가지 매트릭스에 준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죠. 그리고 공부할 게 많을 때 뭐부터 할지. 공부할 게 많을 때 일단 됐고, 생각 안 나니까 어떻게 해야 실행할지. 동영상 찍으면 전자책 만드는 것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주 큰 실행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일례로 오늘도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중학교 때 친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면서 나는 동영상만 그냥 올린다. 근데 막 중간에 텀도 많고 독자들도, 구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지루할 수도 있다. 근데 너가 편집만 잘 짜져가지고 올려줘라. 그래서 그거야 살짝 그 친구한테 자극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잔다고 하고 뭐 내일부터 한다고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얘는 안 하긴 해요. 얘도 지금 일하는 게 또 바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핑계들을 대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느낌이 좋고, 어떻게 해야 실행할지, 뭐 이런 것들은 실행에 대한 영상이 워낙 많아서 그 문구를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넣기, 이것도 저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일단 하고,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실행할지, 이거는 위에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도 누가 봤을 때는 평범하지만 되게 상대적인 개념 같거든요. 저도 평범하게는 살았어요, 다른 사람 비해서는.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꼭 평범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생활했는지, 뭐를 좋아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좋거든요. 제가 학군단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배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거를 적었었어요. 막 꿈 해가지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 쭉 적었던 게 있거든요. 그 선배가 조언을 주기를 밤새서 코피가 터질 정도로 뇌를 쓰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쓰다가. 근데 그런 거 하면은 내가 뭘 할지가 보이는 게 있어요. 공통적인 나의 그 가치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하면서 적을 때 그걸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꼭 적으면은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종이 펴놓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 적는데, 팁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뭐였더라? 까먹었다. 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쭉 써보라고 했었어요. 쭉 쓰면서 왜 하고 싶은지, 왜 되고 싶은지, 왜 하기 싫은지를 그 밑에다가 적어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내가 원하는 그걸 적다 보면은 꿈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여기서 꿈이라는 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건데, 저한테 이거를 해보라고 했던 선배님의 꿈은 죽도록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표본이 되는 사람이 꿈이었거든요. 뭔가 좀 다르죠. 뭐 어떤 누구는 뭐 의사가 되는 게 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되는 거는 목표라고 하는 건 거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명제가 딱 떨어지는데 죽을 때까지 해도 가치가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딱 잃었을 때 허무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죽도록 이렇게 성공시는 표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표본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평가인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전 세계인이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꿈이란 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100%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생관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꿈이란 건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꿈이라는 거는 확실한 명제긴 한데 딱 끝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뭔가 인생의 좌우명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선배님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일단은 한 가지 키워드가 나왔던 거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했었을 때 나왔던 건거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전자책 쓰는 것도 선한 영향력 중에 하나고, 죽을 때까지도 계속 잃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 그렇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아무튼 그런 부분인 거고. 이 독자가, 다음 거 이제 넘어갈게요.
이 독자가 안도의 전자를 읽기 전에 어떤 상황인데 읽고 나면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이것도 일단은 독자가 아까 제가 4명의 독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가 아니고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장교 6년 생활, 이거 군 생활하고 있는 군인들, 정수기 렌탈, 칼 렌탈 영업 시작한 초보들, 보험 시작한 초보들, 실행이 없어 망설이는 사람들. 군인들한테는 읽기 전에는 읽기 전 막막했죠. 막막함. 동료 선후배들한테 물어봤는데 확실한 딱 지침서가 없던 상황이었겠죠. 근데 제가 쓰는 이 전자책을 읽고 난 후에는 이 책만 갖고 다니면 대위까지는 문제 없고, 대위까지는 너무, 근데 독자층이, 왜냐면은 저도 이 책 없어도 대위까지 되는 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 장교분들도 알 것 같고,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좀 고민인데, 대위까지는이라고 하지 않고 군 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느낌. 동료 물어봐서도 알지만 장교들도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앞이 막막할 때가 있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힐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군인다운 군인 되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어. 그렇게 개선이 되게 제가 책을 쓸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읽기 전 멘탈 영어 시작한 초보들한테는 막막한 건 다 동일하고, 읽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나 똑같이 막막해. 근데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적으려고. 또 뭐가 있을까? 읽기 전에 벌써 17분이 지났네요.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진짜. 하지만 여기까지는 제 마무리가 꼭 지을 겁니다. 멘탈 시간 초반에 막막했었고, 읽기 전에는 뒤죽박죽 정리가 안 돼 있음. 뭐 이런 거겠죠. 읽은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갑 보험 시작한 초보들 읽기 전 똑같아요. 막막하고 뒤죽박죽하고. 렌탈 영업이랑 보험 영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험 들고 싶은 각 나이대별 형님 누나 동생분들이거든요. 이거는 보험 쪽을 조금 더 깊숙이 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각 나이대에 맞는 추천 보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겠죠. 읽기 전에는 여기저기 얘기를 듣는데 뭐가 맞는지. 왜냐면은 대부분 해당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종의 장점만 얘기하기 바쁘지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험에 관한 전자책을 쓸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의 장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거의 또 단점,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1분 후에는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보험에 대해
정리가 되겠죠. 진짜 상황별 되게 사람마다 다 상황 다르거든요. 누구는 어떤 상황일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가족력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 가족력이 없을 거고, 그런 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걸 쓰는 게 전자책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글청개님은 최고이신 것 같아요. 진짜. 대처 방안, 가입 방안. 자, 실행력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들 읽기 전 답답하겠죠. 망설이는 사람들이 읽기 전에는 실행을 해야지 라는 머릿속 생각은 있지만 여전히 몸은 안 따라줌. 읽기 전에는. 읽은 후에는 책을 읽으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죠.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한번 해보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될 수도 있다면 다행이고, 안 된다면은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될 수 있게 꼭 만들게요. 기존의 사업적 활동을 통해 남을 도움과 성과가 발생된 사례,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목차에 대해서는, 목차가 아니고 그 전자책 다마고치라는 영상 2화에서 글청개님이 그 홍 팀장님을 설득하기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긴 적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저도 어떻게 할지는 알긴 알겠지만 글청개님이 제시한 지침대로 따르기 위해 다시 유튜브를 켜고 있습니다. 유튜브 글청개님 지치긴 하네요. 또 지금 이 상황에도 너무 지쳐요. Nothing will change. 그렇지가 않아. 동영상 다마고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고 요거를 좀. 이게 영상을 왜 켰냐면은 이거 끄면 저 또 쉴 수 있어요. 고슴도치인지 해보자. 사실 전자책을 만드는 진정한 저랑 같이 봐요, 이거. 단순한 판매 수익이 아니라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 데 있는 거거든. 만약 누가 나한테 당신은 하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제 얼굴 못 봐서 아쉽지만 이거 보는 게 나아요, 지금. 책에 저자 걸랑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 뭐야, 지금부터는 도리어 이 바닥에 찐 목적이야. 나도 월 50만 원 벌다가 월 1000만 원 넘은 게 딱 이 전문가 타이틀을 얻고부터니까. 어찌됐건 나도 이놈을 성공시켜야 맨날 1000명대 머물러 있는 구독자 수를 10,000명으로 늘리지. 그러다 혹시 나도 신사임당님처럼 TV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회면에나 나오지 말자. 당장 전자책 완성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 버는 블로그 채널도 같이 내가 세팅하고 키워줄 건데. 그래, 그럼 지레 포기할 놈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저 테스트를 통해서 저도 한 거예요. 던져보자.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홍정수님이 판매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무엇인가? 두 번째, 홍정수님의 전자책을
를 가지고 있는 수님의 전자책으로 기존의 사고 질문이면 굉장히 사실은 기본 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반드시 답을 쓰긴 써야 돼. 자, 이렇게 골치 아픈 질문을 받겠지? 과연 어떤 답을 보낼까? 사실 답을 채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니까 답이야 나랑 같이 찾으면 되고. 오, 답장이 왔네? 역시 좋아.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정수님이 판매했어. 홍 팀장님이 홍정수님이 이거 도용이라고 할지 모르겠어. 교천님이 만약에 제 영상 들어오셔가지고 만약에 막 저작권 뭐 얘기하시면 저는 영상 바로 내릴 거예요. 글청기님 만약에 보신다면은 이뻐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저도 댓글 좀 몇 번 남겼었거든요. 아주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세일즈 노하우, 마케팅 노하우. 일본 여행에서 현재 거래처 상대로 5년간 61건의 계약. 그래서 이거를 제목으로 냈었구나. 아, 나도 그런 수치적인 걸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 노하우는 마케팅 관련 정보를 구매자의 니즈에 맞게 재구성한 지식. 네, 오케이. 반드시 이건 독자, 예비 창업가 1차 타깃. 기존 사고 2차. 나보다 낫네 이분은. 그러니까 5년간 61건의 계약을 했겠죠. 본업이 존재하고 있는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온라인 템스팅 권력에 성공한 때 예비 창업가. 기존 사업가는 해외의 마케팅 성공 사례를 배우고 어디 아이디어를 얻어 차별을 타. 그 독자는 현재 어떤 풀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가 1차 타깃은 책 가맹과 장치에서 실제 실행은 안 하고 있고 본업 외의 새로운 추가 수익을 만들고 싶으나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 기존 사업가 현재 진행하는 정책이 빠져 있고 뭔가 동료한테 차별성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독자의 문제를 해줘. 홍정수님의 방안. 세일 마케팅 노하우 실제 성공 사례 예시를 통해 쉽고 재밌게 배우기. 이 독자 저자에게 어떤 상황을 읽고 어떻게 변화했느냐. 예비 창업가는 마케팅 세일즈 기본을 알게 되고 본인이 가야 할 상황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실행하는 아이들 안을 알게 된다. 기존 사업가 해외 마케팅 세일즈 확장 아이디어. 역시 길어. 나도 읽어보고 싶다. 시리어스한 친구야. 지금 홍정수님의 답을 정리하면 5년간 61건의 계약을 체결한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장 성공에 목마른 예비 창업가와 기본 창업자들에게 자신만의 세일즈 마케팅 노하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흥미롭게 제공한다는 거네. 생각보다 정리 잘했는데? 이 정도면 벌써 전자책 절반은 뭐 쓴 거나 마찬가지네. 오케이, 묻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2화가 이렇게 끝났네요. 제 사례를 먼저 살펴볼게요. 3화를 볼게요. 숫자로만 말씀드릴게요. 1억. 2019년 6월에 8,000원인가 만원. 이거 글정대님 사실 그 검색에 치면 바로 나와요. 목적은 단순한 판매 수익이 아니라 만약 누가 나한테 당신은 하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세일즈 마케팅으로 10억 벌기 책의 저자 걸랑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리어 이 바닥에 프로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도 월 50만 원 벌다가 월 1000만 원 넘은 게 다리를 자꾸 자 올리고 이제 싶어. 후쿠오카에 있는 지금 바지는 팬티만 홍정수님과 입고 있고. 화상 미팅 일정을 잡아야겠다. 아참 홍정수님은 한국의 여행 대기업 소속으로 일본 후쿠오카 지사 팀장이니까 앞으로는 홍 팀장이라고 불러야겠다. 지금까지 홍 팀장이 보내온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은 거쳐왔으니까 이제는 바로 전자책 제목 짓기에 돌입해야겠다. 오케이. 제목만 잘 지어도 다음 챕터는 전자책 제목 짓기. 챕터 3에서 나오는 거야. 챕터 3 전자책 제목 짓기. 나는 주제가 너무 많은데. 홍 팀장님은 주제를 딱 정해놨는데 나는 영업 얘기, 군대 얘기, 정수기 얘기, 보험 얘기, 실행이 없어, 망상 얘기, 이거 다 섞어서 집어넣을까? 너무 길어지려나? 일단 한번 영상부터 보고 있을게요. 일단 아직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전자책 절반은 먹고 들어가지. 그런데 초보들은 이 제목 짓기부터 반드시 막히게 돼 있어. 왜? 초보들은 걱정이 많아서 뭐든 완벽하려고 하고. 그런데 역시. 바로 이 완벽 추구 덕분에 제목 짓기 단계부터 힘이 빠져버려서 앞으로 남은 전자책 본문 쓰기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게 돼. 그럼 곤란하잖아. 앞으로 2, 3주 정도는 시간을 잘 안배해서 전자책 만들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제목에서부터 지치면 안 돼. 그래서 홍 팀장에게 제목 짓는 공식부터 빨리 알려줘야겠다. 이 공식만 알면
누구나 10초 만에 제목을 지을 수 있지. 일단 지금까지 전자책 만들기 과정을 잠시 정리해볼까? 첫 번째, 내가 왜 전자책을 쓰려고 하는지. 두 번째, 내 전자책은 누가 읽어야 하는지. 세 번째, 예비 독자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는 뭔지. 네 번째, 나는 예비 독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를 간략히 정리해 왔어. 특히 내가 왜 전자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면 전자책 쓰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려. 이건 저번 편에 다뤘으니까 됐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정은 다섯 번째, 오늘 할 전자책 제목 짓기와 목차 정하기, 그리고 전자책 본문 쓰기, 그 다음에 전자책 초안 작성하기. 이건 이제 홍 팀장이 전자책 초안을 완성시켜서 나한테 주면 내가 보고 1차 피드백을 주는 단계고, 그 다음으로 전자책 1차 완성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자책 강좌를 리허설을 하고, 즉 이제 관심이 있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구독자분들께 먼저 제공을 해서 시장 반응을 최종 체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완성본을 만들게 되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출시 및 소득 창출 단계로 나아가는 거야. 이 과정에서 생 기초부터 시작한 블로그도 일평균 방문자 수 최소한 300에서 500명 정도는 만들어서 홍 팀장의 프로로서의 브랜딩과 더불어 노출 극대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는 거야. 이게 바로 경쟁을 없애고 차별화하는 핵심인 셈이야. 딱딱 맞아떨어지네. 정리해보면 이렇게 간단해. 5가지지. 왜, 타겟, 문제, 제목과 목차, 그 다음에 피드백, 완성. 이게 이제 전자책 만들기의 일단 끝인 거야. 이 단계만 거치면 홍 팀장만의 멋진 전자책이 탄생하는 거야. 이렇게. 멋진데 편집 기술이 너무 좋아갖고 목이랑 몸이 자연스럽게 붙어있는데, 자 그럼 제목 짓는 공식으로 바로 가보자. 제목 짓는 공식은 진짜 딱 3가지만 알면 되는데, 제목 만들기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타겟, 두 번째 중심. 타겟 중심 요소 문제 해결. 지렸다 진짜. 일단 타겟부터 중심 요소 문제 해결. 일단은 아직 또 볼게요. 영상을. 세 번째 문제 해결. 이 3가지를 짬뽕해서 만드는 거야. 이 공식만 알면 누구나 10초 만에 제목을 만들 수 있지. 따라서 아무리 생초보라도 제목 짓기에 달인이 되는 거야. 이건 다 글청계가 만든 공식이니까 더욱 확실하지. 사업가는 시간 안배가 생명이야. 제목 짓기에서 시간이 걸려버리면 남아있는 작업들 모두 뒤로 밀리게 돼. 그렇게 다들 전자책 저자 되기를 포기하는 프리를 타게 되는 거지. 돈을 왜 이렇게 제목 잘생겨 짓기 보이지? 단계는 공식대로만 일단 빨리 만들고 서둘러서 후속 작업으로 넘어가야 돼. 사실 제목은 출시하는 날까지도 고칠 수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친구. 자 그럼 빨리 가볼까?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이 전문인 사람이 있다고 쳐봐. 이 사람이 제목 짓기가 고민이라고. 앞서 공식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으면 돼. 생초보도 영상 편집 하루 만에 고수가 되는 필수 스킬 5가지. 간단하지? 여기서 이제 공식으로 놓고 보면 타겟 중심 요소 문제 해결인데, 첫 번째 타겟은 초보, 중심 요소는 영상 편집,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 요소는 하루 만에 고수가 되는 필수 스킬 5가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야. 말 그대로 제목 짓기 공식에 대입만 한 거야. 어때? 쉽지? 막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초보에게 영상 편집은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여. 초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 거야, 이 영상 편집이라는 게. 그래서 대다수 초보들은 언젠간 나도 유튜버 하고 말 거야 라고 다짐만 하고 접게 되는 거야. 치토스랑 똑같아.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초보들이 만약 아까와 같은 전자책 제목을 발견한다면 끌릴까? 아니면 끌리지 않을까? 그것도 한 2만 원만 내면 되는 전자책이라면 충분히 메릿을 느낄 거라고 봐. 간단하지? 인간은 3종류에 약해. 바로 자신의 꿈과 인간관계, 그리고 돈이야. 이런 3가지 요소에 제목 한 줄만 가지고도 상대방을 아주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마법 같은 설득이 가능한 이유는 제목에 이미 타겟과 중심 요소 그리고 문제 해결까지 빠짐없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제목 한 줄에 그 사람이 그토록 해결하고 싶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지. 앞서 이 제목에서 요소들의 위치만 바꿔서 응용도 할 수 있어. 기본만 이해하면 응용은 그냥 되는 거니까. 초보도 영상 편집 하루 만에 고수가 되는 필수 스킬 5가지에서 영상 편집 생초보도 하루 만에 고수가 되는 필수 스킬 5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도 되는 거야. 물론 이 공식은 목 차이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제목 짓기가 끝나면 곧바로 전자책 본문 쓰기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본문 쓰기야말로 제목보다 훨씬 더 쉽다고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여기에도 공식이 있거든. 주의사. 이 3가지만 알면 돼. 진짜야. 제목보다 더 쉽지. 무엇보다 전자책 본문 쓰기는 문학 글쓰기가 아니라 비문학 글쓰기거든. 이런 표현은 내가 6년 전부터 강조해온 내용인데, 비즈니스 전자책 저자는 프로 해결사지만 예술가는 아니야. 오히려 기술자에 가깝지. 음식으로 따지면 레시피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라면 봉지 뒷면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걸 흔히들 레시피라고 불러. 우린 아무 생각 없이 이 레시피대로만 끓이면 맛있는 라면을 먹게 돼. 이 레시피라는 건 그저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으라고 라면 연구소 연구원들이 수년간 연구한 내용을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그러니까 전달해주는 전자책과 그렇게 같은 거야. 단지 어떻게 하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점에만 집중한 거지. 라면 레시피를 시나 에세이처럼, 즉 문학처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전자책 저자도 프로로서 상대방이 알았어. 일단 본문 얘기했으니까, 제목 짓기 얘기했으니까 타겟 중심 요소 문제 해결이거든요. 타겟은 아까 4개 계속 했기 때문에 4개로 나눠서 해볼게요. 공식으로 합니다. 10초 만에 해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목. 초급 장교. 중심요 성공적 군생활. 해나갈 수 있는 핵심 노하우. 문제 해결되는 게 핵심 노하우라고 해도 되나? 일단 이렇게 지적해요. 대충.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 제목이고, 정수기에서는 정수기 영업이라 하지 말고 렌탈 영업. 렌탈 보험이랑 정수기 합쳤까? 영업 초보자. 영업 초보. 근데 정수기 렌탈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거죠. 렌탈 영업 초보. 중심 요소? 한 달 100건 계약할 수 있는, 좀 애매한데. 중심 요소는 한 달 100건 계약하는 게 중심 요소인가? 다시 봐야겠다. 다시 봐야 돼요. 저 봐도 또 가진 이제 눈빛을 제공. 아까 예시가 상대방 발견한다면 초보도 영상 편집이 중심 요소죠. 그러면은 한 달 100건 계약하는 거는 문제 해결인 거고, 렌탈 영업 초보 영상 편집이 중심 요소니까 적용이 응용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 영상 편집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영상 편집이 중심 요소고, 실적 왕이 중심 요소인가? 왕 될 수 있는 한 달 100건 계약 전략집.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보험하는 사람한테는 보험 영업 초보. 다 초보야. 중심 요소는 보험왕. 비슷한데 될 수 있는 한 10가지 노하우. 대충 이렇게 적어야겠다. 또 보험 들고 싶어하는 타겟은 보험 가입해야 되는 분. 뭘 가입해야 될지. 영상 편집하는 거에서 영상 편집이 중심 요소였는데, 보험 가입하는 분들한테 중심 요소는 무엇일까? 이해 잘 되는 설명이 중심 요소인가? 보험 가입 때 이해 잘 되는 설명으로 한 번에
뭐 가입해야 될지 결정 지을 수 있는 마법의 서적 뭐 이런 거. 실행이 없어 망설이는 사람들, 무실행자들이 중심적으로 실행을 하게 만들지.